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부가 새로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, 특히 수도권 집값 안정시키려는 그 대출 규제들 있잖아요. 그거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정부 부처 합동 보도 자료랑 FAQ 문서예요. 6월 27일자죠. 요즘 뉴스 보면 막 LTV니 DSR이니 너무 어렵잖아요. 네, 용어들이 좀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,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제들이 도대체 왜 나왔나,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냐, 이거 정말 옆에서 친구가 설명해 주듯이, 네,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. 특히 수도권에서 집 사거나 대출 생각 중이시면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그 정부 자료 보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, 그러니까 주담대가 확 늘었다면서요? 이게 왜 그런 건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 정부 분석을 보면요.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일단 금리가 곧 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제가 풀렸잖아요. 아, 네네.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주담대가 빠르게 늘어난 거죠. 거래가 늘어나니까 대출도 같이 늘어난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계빚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,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. 뭐랄까, 차가 너무 빨리 달리면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약간 과열을 좀 시키려는 그런 조치로군요. 그럼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뭔가요? 핵심이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실제로 살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자. 아, 실수요자 중심. 네, 그러니까 진짜 살 집 구하는 사람 위주로 가고 투자 목적으로 집 여러 채 사거나 아니면 자기 소득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거 이런 건 좀 맞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거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만 빌려주겠다. 뭐 약간 문턱을 높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?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좀 하나씩 보죠. 집 여러 채 가진 분들, 다주택자요.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? 이제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, 지금은 서울,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구죠. 여기에 집을 이미 두 채 이상 가졌거나 아니면 한 채 가진 분이 그 집을 안 팔고 추가로 또 집을 사려고 한다. 이러면 주담대를 아예 못 받습니다. 아예 못 받아요? 네, LTV 0%예요. 대출금이 0원인 거죠. 그리고 또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빌리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1주택자는 1억까지만 되고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아예 안 됩니다. 금지예요. 와, 꽤 강력한데요. 추가 투자는 일단 막겠다 이런 신호로 보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단순히 누가 빌리냐 이걸 넘어서 어떻게 집을 써야 하는지 이런 규제도 있다면서요? 그 전입 의무 이거 맞죠? 맞습니다. 그것도 중요해요.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받아서 집 사면요. 6개월 안에 무조건 그 집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. 아, 6개월 안에요? 네. 심지어 생애 처음 집 사는 분들도 똑같아요. 예외 없습니다. 오, 생애 최초 구매자도요? 네. 이게 단순히 투기 막는 걸 넘어서 진짜 살 사람들 위주로 시장을 좀 만들겠다. 이런 의도로 보여요. 아, 그리고 그 전세 끼고 집 사는 거. 소위 갭투자라고 하죠. 네네. 그 갭투자 목적으로 전세 대출 받는 것도 이제 안 됩니다.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게 생애 최초 구매자한테도 적용되면 이거 자금 마련이나 이사 계획 세울 때 젊은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는데요? 네, 뭐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. 근데 정부는 일단 투기 수요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빌릴 수 있는 돈 액수 자체에도 이제 한도가 생겼죠. 아, 맞다. 최대 6억 원이라고 들었어요. 그거죠? 네, 맞습니다.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최대 한도고요. 아, 최대? 네. 실제로는 개인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, 그 DSR이라고 하죠. 그거랑 다른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6억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LTV,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 비율하고 이 DSR이 이제 대출의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버는 만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럼 생애 처음 집 사는 분들은 LTV가 조금 달라진다고요? 네, 조금 낮아져요.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가 기존에는 80%였는데 이제 70%로 조금 줄어듭니다. 아, 80에서 70으로? 네. 그리고 역시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똑같이 있고요. 그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대출 한도도 일부 조정이 됩니다. 그 외에 또 기억해야 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? 몇 가지 더 있는데요. 수도권 규제 지역 주담대는 이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돼요.
너무 길게 늘려서 월 상환 부담 줄이는 방식으로 DSR 규제 피하려는 걸 막겠다는 거고요. 아, 만기도요? 네.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고요. 전세대출 받을 때 공적 보증 비율도 기존 90%에서 80%로 낮춰요.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좀 더 빡빡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. 와, 정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바뀌네요. 이런 조치들은 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? 대부분은 2025년 6월 28일 바로 시행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. 예외요? 네. 시행일인 28일 전에, 그 27일까지죠. 그때 이미 집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걸 경과 조치라고 하는데요. 혹시 해당될 수도 있는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아, 계약금 납부 기준으로 이전 규정 적용 여부가 갈리는군요. 이거 중요하네요. 자, 오늘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출 규제에 대해 쭉 훑어봤습니다. 정리하면 정부가 진짜 살 목적이 아니거나 너무 과도한 대출은 막겠다. 그래서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하고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정하고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하고 뭐 이런 여러 장치를 동시에 딱 작동시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번 조치들은 딱 수도권 주택 시장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춘 거라 여러분의 집 구매 계획이나 자금 마련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단순히 규제에 새졌네, 이게 다가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배경이랑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. 이번 규제가 수도권의 대출 수요를 좀 누르는 데 집중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럼 이런 변화가 앞으로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, 비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?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